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설명을 맡은 KTR 수출 인증 지원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최경진 선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점심 맛있게 다 드시고 지금 약간 졸린 시간에 제 교육을 들으러 왔는데요. 좀 재미있고 설명을 쉽게 설명해서 어렵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사업 설명회 교육을 들으시고 나서는 저희가 별도로 수료증이 없습니다. 왜냐면 인증교육이 아닌 단순히 사업 설명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료증이 없다는 거 좀 인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월 8일 날 저희가 1차 온라인 설명을 했습니다. 온라인 설명을 했을 때 Q&A를 이제 설명 다 끝나고 나서 하려다 보니까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발표 중간중간에라도 그 발표 중간중간에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실시간 채팅방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 관계자분들이 바로바로 그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2021년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전 사업 오늘 발표를 맡은 KTR 수출인증 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최경진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2021년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이미 지금 2월 1일부터 저희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중간에라도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혹시 업체분들이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1차 때 방송을 못 들었거나 아니면은 또 설명 도중에 궁금한 사항들 현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규경 인류 획득 전 사업은 좀 역사가 있습니다. 98년도, 1998년도부터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2021년 매년 이렇게 정부 지원금을 기업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하나 아시면은 아시는 대로 이해해 주시고 전년도 2020년도랑 2021년도가 달라진 점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은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총 5가지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 두 번째 사업 내용, 세 번째 신청 방법과 네 번째 간접 지원 사업, 그다음에 유의사항 순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규격 인증 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획득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일부는 몇 퍼센트냐? 50% 또는 7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업체 부담금이 50% 또는 70%가 업체 부담금이 있다는 거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이나 호주, 중국이나 이런 제품들을 우리나라로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KC 인증, KS 인증을 획득해야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 제품을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호주, 일본으로 수출한다라고 하시면은 그 나라, 그 국가의 인증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험 비용이 발생할 거고 인증 비용이 할 텐데요. 그런 비용이 어, 적게는 몇백만 원, 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몇 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업체 부담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고자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 보면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저희가 기본 조건이지만 기본 조건에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단 직전 연도 2021년도가 아닌 2020년도
직접 수출액이 5천만 불 미만인 중소기업만 네, 저희가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업체분들이 또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수출을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수출액이 0원이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저희 해외기업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네, 내수 0원, 2019년도도 수출액이 0원이고, 2020년도도 수출액이 0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라고 하셔도 지원 가능합니다. 네,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전혀 심지어는 마이너스 수출액이 마이너스가 됐다 하더라도 신청 가능하세요. 그 5천만 불 미만 기업만 5천만 불 미만인 중소기업이면 다 됩니다. 간혹가다 혹시라도 직전 연도 직접 수출액이 5천만 불 이상인 기업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신청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 3번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제외 대상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외 대상이 있는 이유는 이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총괄은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지원 사업에는 제외 대상이 거의 유사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현재 휴업이나 폐업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은 당연히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그다음에 법인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간혹 혹시 그 법인 기업인데 대표자가 체납이 있을 경우에도 신청이 제외 대상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 대표자에 대해 체납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체납 여부를 하지 법인 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또 민사집행법 및 전국은행연합회에 채무 불이행으로 등록되어 있는 또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그다음에 법인기업은 기업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을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신청을 완료한 기업에 한해서 신용정보 조회 기업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신용정보 조회를 하니까요. 여기서도 간혹가다 업체분들이 이제 신청 제외 대상에 속하는 분들이 계세요. 해당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 해외규역 사업 또는 중국 인증 집중 지원 사업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로 현재 지금 완료인 상태인 기업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도, 2029년도, 2018년도에 해외규역 사업이나 중국 인증 사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 중인 기업이다. 또는 사업 종료가 안 됐고 완료 보고서로 제출을 한 상태다. 라고 하시면은 그 진행 상태가 사업 종료가 돼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행 중인데 또 신청은 안 된다. 그 뜻이겠죠. 그 다음에 저희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저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라는 그런 안내 메일을 다 발송해 드릴 거예요. 그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그 기한 내에 혹시라도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또는 저희가 어떤 요구사항에 제때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제 어렵게 선정된 기회를 협약이 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참여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에서는요. 이렇게 되면요. 최소 3개월 또는 1년, 2년 정말 좀 좀 높은 단계라고 하면은 영구 제한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필히 좀 참여 제한 조치 받지 않도록 진도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참여 제한 조치에 대한 내용은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다음에 현재 지금 다섯 개까지는
매년 똑같은 제외 대상이었어요. 매년 똑같은 제외 대상이었는데 이번 2021년도에는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달라진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뒤에서 한번 2020년도랑 2021년도랑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2020년도에는 저희 사업을 통해서 동일한 인증을 받았고, 동일한 제품을 받았는데, 그 제품이 그 모델명 기준이 아니라 제품군으로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HS 코드 기준으로 좀 제한을 두는 상황이 있던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분들이 2020년도에 C의 A 모델을 인증을 획득했는데 2021년도에 이제 C의 또다시 이제 B 제품을 받으려고 했지만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B 제품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 A랑 B랑 모델명이 달라졌지만 제품은 같다 보니까 HS 코드 기준으로 제한이 걸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는 동일한 제품, 그다음에 모델, 그다음에 이제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받는 거는 다 저희가 약간 제한을 풀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가 동일한 인증, 동일한 제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HS 코드 기준이 아닌 모델명으로 저희가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정말 과거에 받았던 인증이 동일한 인증, 동일한 제품, 동일한 모델명까지 다 똑같다고 할 경우에 그거는 저희가 지원해드리지 않지만 만약에 모델명, 신청 품목이나 인증 명칭이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지원이 되고요. 만약에 또 과제 수행 기간이 신청 한 달, 평가 한 달, 그 다음에 협약 체결이 대략 한 2달 하고도 한 15일 정도 되는 후부터 과제 수행 기간을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데요. 그로부터 2년 이내, 지금 2021년도 1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4월 15일 정도, 4월 중순 정도 되겠죠. 4월 중순부터 2023년 4월 중순까지 그때 인증이 완료를 하는 인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증 갱신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뭐 인증 갱신이 공고일 기준 뭐 이렇게 약간 기준이 있었는데 이 기준이 약간 달라졌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자체 및 타 정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 모델을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왜냐면은 제가 중복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중복 지원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 사업하고 유사한 해외 규격 인력득 지원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그쪽도 신청하고 저희 쪽 해외 교육 사업도 신청했는데 두 개 다 선정이 됐어요. 근데 두 개 다 선정됐을 경우에는 한 곳은 무조건 포기를 하시고 한 지원 사업으로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둘 다 진행하시면은 안 되시고요. 한 곳만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거는 A라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험 비용만 지원받고 저희 해외 규격 인력 획득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인증 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것도 안 됩니다. 네. A라는 사업 또는 저희 해외 규격 사업을 통해서 시험비나 인증비 모든 진행 단계를 다 진행하셔야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 지원 신청해서 선정이 되고 정부 지원금은 지급해 드리지 못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2021년도 이제 지원 규모를 설명해 드리면은 2021년도는 이번 연도 약 1,100개사 내외를 저희가 모집을 할 계획에 있고요. 1차 모집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50개사 내외의 업체들을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분이나 이제 선정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신청 기업 수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안배하고 선정할 계획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지원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가 현재 공고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목록은 현재 444개 인증이 있습니다. 444개 인증이 있는데요. 여기 444개 인증 이외에 우리는 새로운 국가, 아니면 새로운 인증을 신청하려고 하고 또는 국가는 있지만 새로운 인증을 획득해야만 수출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444개 인증 목록을 확인하시고 그
이제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규격으로 신청해 주시면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 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444개 인증은 어떤 게 있냐?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여기 국가별 지원 대상 규격 인증 444개 보이시죠? 이거는 공고문에도 있고요. 운영 지침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인증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보시면은 유럽,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식으로 총 444개의 인증 목록이 있습니다. 인증 목록이 있기 때문에 기업분들은 이걸 신청하시기 전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타 규격이나 이제 해외 규격 인증 목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그럼 지원 분야와 이제 지원 건수, 이제 기업당 지원 한도가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설명해 드리면은 지원 분야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중국 신남방, 신북방 국가의 인증을 획득하시려고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분야가 있고요. 중국 신남방, 신북방이 아닌 그 외 국가, 그 외 국가를 해외 규격 인증이라고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로 지원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규격 인증, 그 외 국가 같은 경우는 최대 4건까지 가능하고요. 중국 신남방, 신북방 국가 규격 인증 같은 경우는 최대 15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기업에서 나는 중국 신남방, 신북방도 신청해야 되고 그 외 국가도 신청해야 되는데 이럴 수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4건, 15건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기업들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까지냐? 연간 1억 원까지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또 달라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과거에는 차수별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차수별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드렸는데 그게 이번 연도부터는 이제 연간 정부 지원금 한도가 1억 원까지로 바뀌었어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번 1차 때 업체가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가지고 6천만 원을 1차 때 지원 받았습니다. 6천만 원 지원 받았는데 이 업체가 3차 때 또 신청을 해요. 3차 때 또 신청을 했는데 그 정부 지원금이 만약에 5천만 원이 나왔어요. 예상 정부 지원금 5천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과거 기준으로 따졌으면은 6천만 원, 5천만 원 다 정부 지원금을 지급해 드릴 수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1차 때 6천만 원은 지원받았고 3차 때 지금 5천만 원이 됐지만 연간 한도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이 아닌 4천만 원까지만 지원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약간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간입니다. 연간. 한마디로 해서 연간이기 때문에 연이 바뀌면은 이건 리셋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연이 바뀌면 리셋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억 원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 비율 이제 100% 지원이 아닌 70%, 50% 비율로 지원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70%, 50% 기준은 매출액 기준입니다. 매출액 30억 기준으로 해서 직전년도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기업은 70%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30억 초과인 기업은 50%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업체분들이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1억 원을 지원받았으면 7천만 원 아니면은 우리가 2천만 원을 예상 소요 비용이 들었으면은 70%인 1,4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지원해 드리면 당연히 저희 쪽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기업들한테 많은 정부 지원금을 드릴 수 있고 기업 부담금도 낮출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이게 인증 분야별로 한도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 운영지침 별표 4호도 있고 공고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증 분야별 정부 지원금 한도 기준이란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44개 인증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업체분들이 가장 많이 찾고
업체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모수가 많았던 완료했던 건수가 많았던 건에 대해서 저희가 평균을 내봤더니 C 인증 이렇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리치, 이마크, CPMP 이런 식으로 좀 업체분들이 많이 찾고 많이 인증 획득하는 인증에 대해서만 저희가 별도로 좀 한도표가 있습니다. 이 한도표가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좀 참고해 주시면은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은 업체분들이 우리가 얼마큼 지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대략적으로 가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 품목당입니다. 한 건당이에요. 한 건당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어떻게 좀 계산이 되는 거지 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뒤에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한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기업당 지원 한도 1억, 연간 1억원 말씀드렸잖아요. 참여 연도의 차수별 정부지원금 합산액이 연간 1억 원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있고요. 이번 내용이 좀 업체들한테 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힘드셨다 보니까 그런 이제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직접 수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은 코로나 피해 기업으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 매출 규모 30억 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70%를 확대 지원을 해 드릴 겁니다. 70% 기업은 그냥 70% 그대로 가는 거지만 30억 초과인 기업이 원래는 50%였지만 이 코로나19 피해 기업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50%가 아닌 70%로 상향해서 지원을 해드린다. 그 뜻이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다음에 중국 신남방, 신북방 국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국가 이외에 인증과 만약에 동시 신청할 경우에는 이제 그 외 국가 인증은 최대 3건까지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건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지원 항목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 얼마큼 어떤 항목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냐라고 보시면은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3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인증비 같은 경우는 인증서 발행비, 인증 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 대리인, 선임비 등을 인증비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비 같은 경우는 인증에서 이제 규정한 시험 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 테스트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테스트 리포트가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오는 그런 비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컨설팅비 같은 경우는 인증 획득을 위해서 컨설팅 기관을 이용했을 때 기술 자문료나 서류 대행료 등을 컨설팅비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업체분들이 궁금했던 중국 신남방, 신북방 국가 규격 인증은 또 갑자기 무슨 얘기냐라고 말씀드리면은 2018년도에 정부에서 신규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서 좀 수출 국가를 확대시키자라는 좀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수출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다 보니 이렇게 중국을 포함한 신남방 11개 국가와 신북방 13개 국가, 총 25개 국가로 수출하시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대 15건을 신청하시더라도 이거를 일괄 한 건으로 간주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중국 신남방, 신북방 국가로도 수출을 할 거지만 나는 미국도 신청할 거고 일본도 신청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호주도 또는 할 거다 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본 하나, 미국 하나, 호주 하나 이렇게 신청을 3개 하시고 그다음에 나는 중국으로 3건, 그다음에 필리핀으로 3건, 싱가포르 3건, 태국 3건, 베트남 3건 총 5개 국가에 각각 3개씩 총 15개를 신청하시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18건을 신청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국 신남방, 신북방 국가 인증 같은 경우는 15건을 한 건으로 저희가 인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주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총 신청 건수로 따지면은 총 4건입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세요. 뭐 15건이라고 하니까 중국 뭐 한 건을 신청해도 한 건이고요. 뭐 필리핀, 싱가포르 2개 국가에 2개 각각 한 개씩 신청하시더라도 그것도 그냥 한 건이에요. 한 건이기 때문에 한 개를 신청하든 10개를 신청하든 3개를 신청하든 무조건 일괄 한 건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중국, 신남방, 친북방 국가 규격 인증, 그 다음에 뭐 그외 국가 규격 인증 되게 뭔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다 보니까, 업체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세요. 네, 실수를 많이 하는 사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중국의 NMPA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NMPA 인증이라고 하면은 뭐 화장품도 있고 의료기기도 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립스틱을 예를 들면 립스틱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나면은 그 색깔별로 인증을 다 받아야 돼요. 네, 색깔별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업은 NMPA 기초 화장품 8종에 됐는데 예상 소요비용은 4천만 원 적었어요. 그럼 대략 한 품목당 한 500만 원 정도 들겠죠.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해서 신청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실제 인증서가 8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거를 한 건으로 이제 간주를 합니다. 한 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이게 뭐 대략 70% 기업인 것 같은데 업체에서는 뭐 신청할 당시에 뭐 4천만 원에 3,290만 원을 지원 받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관리기관, KTR 관리기관 입장에서는 한 품목 500만 원에 70%인 500만 원은 70%인 뭐 이게 약간 한 품목당 그냥 한도 금액인 것 같은데 한 품목당 360만 원까지만 전해드리고 한 품목 360만 원까지만 드리고 나머지 비용은 다 업체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청 사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초 화장품 8종이라 하면은 기초 화장품 A, 기초 화장품 B, 기초 화장품 C, D, E, F 이런 식으로 각각 적으셔야 되는데 아래 기업은 되게 올바르게 잘 작성한 겁니다. 보시면은 NMPA 크림, 토너, 폼 클렌저, 안티 트러블 펜 이렇게 각각 적으셨는데 만약에 나는 립스틱이다. 립스틱이면은 립스틱 빨간색, 립스틱 주황색, 립스틱 파란색, 립스틱 노란색 이런 식으로 각각 적으셔야 되세요. 네, 이거 대해서는 업체분들 실수도 가장 많이 하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 신청할 때 이 잘못 신청한 사례, 올바르게 신청한 사례를 파업창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분들은 잘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신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나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관리기관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첫 번째 추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 1일 날 중기부에서 공고를 냈고요. 2월 한 달간 이제 신청 및 접수를 받을 겁니다. 신청 및 접수를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신청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 지방청 평가를 할 겁니다. 지방청에서 평가를 할 거고 그다음에 그 평가를 통해서 점수가 나오겠죠. 점수가 나오면은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업체들을 선정할 거고 플러스 그 다음에 기타 규격으로 들어온 인증이 있죠. 기타 규격 인증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탈락된 기업이 있고 이제 선정된 기업이 있을 거잖아요. 선정된 기업들은 저희 KTR 관리기관과 이제 온라인으로 협약 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협약 체결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참여 제한, 제외 대상의 참여 제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참여 제한이 협약 체결 단계부터 일부 적용이 되니까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렵게 선정된 거 협약 체결, 협약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선정되고 나서 협약 제출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10일이라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10일 이내에 만약에 포기도 하지 않고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리기관에 의해서 이제 협약이 취소됐다라고 하시면은 1년간 사업에 참여를 당합니다. 1년간 사업 참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업체분들에서는 이거 어렵게 선정된 거 절대 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을
협약서를 제출해주고 인증 획득 성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협약 체결을 하고 나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증 획득할 수 있도록 2년이라는 시간을 드립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드리는데 2년이라는 시간에 인증 획득 못했을 경우에는 플러스 1년을 더 드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총 3년이라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총 3년이라는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인증 획득 기간에 인증 획득을 추진하시면 되세요. 인증 획득을 추진하시면 됐는데, 인증 획득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인증 획득 완료하시면은, 이제 관리기관으로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관리기관에서는 인증 사실 확인을 통해서 이제 정부 지원금을 사후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후에 지급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도 뭐 정부 지원금을 사전에 드리고 싶지만 정부 지원금을 사전에 드렸다가 요즘같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인증 획득을 하시라고 사전에 드렸던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혹시라도 폐업을 하게 됐다. 폐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좀 정부 지원금을 다시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사전에 업체분들이 인증 획득하는 비용 100% 납부를 해서 인증 획득을 성공하시고 그 성공한 비용과 관련된 테스트 리포트나 인증서 등을 관리기관으로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사후에 지급해 드린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중간 보고서를 설명을 약간 빠뜨렸죠. 왜냐? 이게 피로시입니다. 피로시라고 하면은 인증 획득하고 나서 이제 인증 획득 추진을 하고 나서 획득 추진을 하고 나서 협약 체결을 했잖아요. 협약 체결을 하고 나서 이제 인증 획득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최대 2 플러스 1년 드린다고 했는데 1년이 되는 시점,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얼만큼 업체들이 진행을 하고 인증 획득 진행하는데 좀 진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중간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신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30일, 12개월에서 12개월 되는 30일 30일 기한 한 달 동안 저희가 중간 보고서를 받아요. 근데 인증은 이미 완료를 했다. 이미 인증을 완료해가지고 사업 종료가 되었으면은 하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한 개라도 이제 인증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은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중간 보고서도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은 또 협약이 취소가 되고요. 참여 제한 또 1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 때문에 좀 저희 관리기관에서 안내를 했을 경우에 잘 보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중간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기업이 어렵게 선정됐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좀 현업에 좀 바쁘시다 보니까 지원 사업에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깜빡하고 잊어버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기존 담당자가 퇴사를 했는데 새로 오신 분한테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하시고 퇴사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보고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하고 연락을 드렸을 때 그때서야 좀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고 나머지 2년 동안이라도 인증 획득을 진행해서 열심히 진행하셔가지고 성공했던 기업들도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업체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번 연도는 총 3번 모집을 할 겁니다. 총 3번 모집을 할 거고요. 1차는 2월 1일부터 지금 2월 26일까지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요. 2차는 5월달, 3차는 8월달 이렇게 총 3번의 모집을 할 예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업체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겠죠. 서류에 대해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지방청에서 관계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평가 항목들이 어떤 게 있냐 좀 말씀드릴게요. 평가 항목이 좀 많습니다. 구비 서류도 있지만 구비 서류에 대해서도 잘 보시고요. 이 구비 서류를 어디서 구비 서류를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평가표
보이시죠? 평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평가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게 업체분들이 신청하는 데만 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로는 평가 선정되기 위한 그 노력은 약간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험 인증 기간의 접수증 및 견적서가 평가 점수 15점입니다. 이 15점인데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시험 기간, 인증 기간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견적서를 받으셔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잘 알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시험 기간, 인증 기간은 접수증이잖아요. 접수증 또는 견적서잖아요. 컨설팅 기관의 접수증 또는 견적서는 저희가 평가 점수로 인정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출 계획서 같은 부분도 과거에도 했었는데요. 수출 계획서 같은 부분도 이렇게 수출 계획서를 작성하시거나 수출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증빙서류들을 이제 이 중에 한 개라도 있다고 하시면은 제출해 주시면은 10점을 받으시고 만약에 증빙서류는 없는데 계획서만 제출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 미흡점 받으시는 거고 이제 우리는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이제 증빙서류도 없다라고 하시면은 3점입니다. 3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출 성장성, 업체분들이 수출 성장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고 좀 문의를 또 많이 주시는데 수출 성장성은 업체분들이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들은 없습니다. 서류는 없고 저희가 관세청에서 기업분들의 사업자 번호를 조례해가지고 직접 수출액, 간접 수출액이 아닌 직접 수출액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평가를 되는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여기 보시면은 관세청에 집계가 안 되는 무채물, 소프트웨어나 전자서적, 음향물 등 이제 제품이 없는 단순히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용역 전자적 무채물 수입 수출입 증명서를 꼭 같이 업로드 하시고 수기로 입력을 하셔야 저희가 또 반영이 되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수출 국가 개척 도전 기업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업체분들이 이제 저희 사업에 신청하실 때 수출 예정 국가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이 란에 이제 그 우리는 미국으로 수출하겠다라고 작성을 했는데 과거 3년 2020년, 19년, 18년, 과거 3년 동안 이제 18년에 혹시라도 미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점수는 어, 인정이 되지 않아서 최저 점수를 받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이번에 미국으로 수출할 거고 과거 3년, 18, 19, 20년도에 미국에 수출한 이력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5점을 받으니까 이 점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업무 역량 담당자, 수출 업무 담당자 역량과 수출 준비 활동,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교육이 있죠. 교육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제출해 주시면 평가 점수가 인정되는데, 일반 교육, 단일 교육은 1점이고요. 심화 교육 2일 이상은 3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당일 1점, 일반 교육 1점이 작년하고 올해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온라인 교육도 일반 교육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1점을 드리고요. 온라인 교육이 만약에 이 똑같은 교육명으로 2일 이상 했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심화 교육으로 인정해 드리니까 이런 온라인 교육한 것도 수료증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좀 업체분들이 좀 가장 많이 놓치기 쉬운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은 수출 전담 조직 보유 요 항목인데요. 수출 전담 조직 보유는 정말 업체분들한테 쉬운 평가 항목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은 기업들마다 그 조직도가 다 있을 겁니다. 조직도가 다 있을 거고 조직도에 인증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직원의 재직증명서를 같이 업로드 해주세요. 그러면은 가점 3점을 드리는 겁니다. 예, 평가 점수 3점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거를 놓치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런데 나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나 글로벌 강소기업이나 월드클래스 300 기업이다. 라고 하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 25점이잖아요. 10점, 15점 총합 25점이잖아요. 이거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25점 만점은 부여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세 개에 해당되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굳이 이거 제출하지 않으셔도 예, 만점, 25점 만점 드리니까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일자리 평가도 별도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은 없습니다. 일자리 평가는 없는데 이것도 좀 업체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데 그 일자리 고용 인원 증가수입니다. 네. 고용 인원 증가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2019년도 대비 2020년도가 얼만큼 늘어났냐 그거에 대해서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제 퍼센트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자리 양이나 일자리 질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운영지침에 그 기준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약간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100점이에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100점 평가편인데, 평가편인데, 이제 지방청, 여기 저 가점이 있습니다. 지방청 소재기업 3점과 가점 15점 이렇게 있는데, 뭐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지방에 계시는 기업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점 3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점 3점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가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점들에 해당되는, 기업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관련된, 뭐, 여기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여성기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여성기업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저희가 그 사업자 번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궁금하시면은 여기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표 뭐 제출 서류들 좀 많이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좀 관가하지 마시고요. 좀 잘 보시고 나머지 지금 2주 정도 남았죠? 아마 2주 정도 남은 기간에 좀 충분히 준비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진행하겠죠. 평가를 했으면은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선정을 이제 하겠죠. 그럼 여기서 선정이 되는 기업이 있으면은 당연히 탈락된 기업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탈락된 기업 중에서는 또 이거는 코로나와 관련된 건데요. K방역,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제품에 대해서 별도 예산으로 추가 경쟁을 통해서 참여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탈락한 기업이에요. 이미 탈락하지 않고 이미 선정됐으면은 그걸로 이제 인증 획득 진행하시면 되고요. 탈락한 기업 중에서 K방역, 바이오 산업 관련 품목에 있는 기업이 해당되는 건데요. 그러면 K방역과 바이오 산업에 관련된 거는 또 어떤 게 있냐라고 보시면은 여기 K방역, 바이오 산업 관련 품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쭈루루 많죠.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우선은 작성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좀 모델명에 대해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K방역, 바이오 분야, 감염병 진단 예방 분야 포함해서 해당 여부, K방역,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해당 여부는 저희 관리기관 KTR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품목에는 지금 품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가 아까 오전에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자기네 회사가 이제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그 가림막 있잖아요. 가림막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것도 혹시 될까요? 라는 문의가 왔어요. 사실상 이 품목 명예에 보면은 어, 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우선 작성해 주세요. 작성해 주시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거니까 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작성해 주시면은 운영인에서 결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고 탈락된 기업도 추가 선정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기타 유의사항들이 있는데 기타 유의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은 어, 컨설팅 기간이라고 있죠. 컨설팅 기간은 무엇이냐면요. 인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업체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인증을 처음 획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증 대행 기간을 저희가 컨설팅 기간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컨설팅 기간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 컨설팅 기간이 많습니다. 컨설팅 기간이 많기 때문에 복수의 컨설팅 기간에 비교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기를 관장이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컨설팅 기간이 결정됐으면은 담당 컨설턴트와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에 인증 획득 절차를 진행하기를 관장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컨설팅 기관하고 약간 좀 트러블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계약서를 기반으로 업체한테 좀 유리한 게 좀 소송이나 이런 내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꼭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인증을 진행한 경우 또는 미등록 컨설팅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컨설팅비를 제외하고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여기 가장 중요한 거.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미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2월 1일 날 지금 1차 모집 나왔잖아요. 근데 인증서가 1월 31일 날 나왔다. 1월 31일 날 인증서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거는 신청하시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1일을 포함한 그 이후에 인증이 나올 예정이다 라고 하시면은 신청하시고 선정되시면은 저희가 정부 지원금을 지원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업은 성공한 기업에서 인증 획득을 완료해서 성공 조건부로 사후에 지급해 드리는 사업이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정부 지원금, 업체 부담금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업체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 기관의 허위 제한이 있는 경우 관리 기관으로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제한에 가담한 기업, 시험 기관이나 인증 기관, 컨설팅 기관 또는 기업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 기관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거고요.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중요한 코멘트를 달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그런 좀 사탕 발림 말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요. 요즘 좀 절대 이렇게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분들에서는 충분히 좀 인지를 하시고 인증 신청을 진행하시는데 인증 진행하시는데 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2020년도와 2021년도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예산 규모가 좀 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106.5억 원이요. 106.5억 원의 예산이 46.5억 원 증액된 153억으로 좀 증가가 됐고요. 운영 방식과 지원 비율도 약간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죠. 운영 방식이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감염증 예방 진단 업종은 기업은 추가 선정했는데 예산이 10억으로 긴급 지원했다고 치면은 이번 연도에는 K방역, 이제 바이오 관련 품목 기업은 50억으로 추가 지원을 할 예정에 있고 또 하나 코로나19 피해 기업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70%를 지원해 주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19년 대비 20년도 직접 수출액이 10% 이상 하락한 기업은 70% 상향, 50% 원래 기업은 70% 상향해서 지원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중복 지원 분들이 가장 많이 좀
어려워했던, 좀 힘들어했던 중복지원이 2018년도 사업 참여를 하고 나서 인증 획득을 한 기업 중에서 동일 인증, 동일 제품, HS 코드로 또 신청하면은 신청이 안 됐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저희 사업에 참여를 하고 나서 인증 획득한 기업 중 동일한 인증, 동일한 제품, 동일한 모델명, 이 모든 게 다 똑같을 경우에만 신청이 안 된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델명만 달라도 이제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인증 갱신도 원래는 2018년 이전에 이미 인증을 획득한 인증에 대해서만 인증갱신 비용을 지원해 드렸는데, 이것도 인증 만료일이 과제 수행기간 2년 내에 도래한 인증에 대해서만 인증갱신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바뀌었죠, 이게. 이 18년 연도 제한이 없어졌고요. 대신에 과제 수행 기간 내에만 있었다고 하면은 인증 갱신 비용을 지원해 드린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가점 항목이 약간 더 확대가 됐습니다. 원래는 2020년도에는 첫걸음 기업과 소부장 기업이 이제 추가 선정으로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21년도에는 첫걸음 기업과 소부장 기업이 가점 항목으로 들어갔고, 지방 소재 기업도 가점 3점 아까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 그다음에 해외 인증 적합 제품 기업 등 이렇게 항목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달라진 점에서 설명이 드렸고요. 지금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혹시라도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질문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은 실시간 채팅방에 글 남겨주세요. 실시간 채팅방에 글 남겨주시면은 저희 담당자분들이 계속 답변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모든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Q&A 시간을 가질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저희 해외교육 인증 사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로그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기업 정보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증 획득하시려고 하는 품목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하시고, 평가와 관련된 구비 서류들을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시면 되겠고요. 뭔가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좀 간단하게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신청 방법은 이제 중소기업 수출지원 센터에 이제 수출지원 사업의 해외 규격 이제 획득 지원 사업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로그인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기존 저희 해외 규격 사업은 개인 회원은 안 되고요, 기업 회원만 됩니다. 기업 회원만 이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원 가입을 하신다고 했을 경우에 개인 회원이 아닌 기업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해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왼쪽에 사업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사업 신청을 통해 클릭하시면은 현재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라는 화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있거나 또는 참여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참여 진행 중인 사업과 참여 제한 기한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신청 불가라는 안내 멘트가 여기에 상태값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지금 이 해당 페이지부터는요, 여기 신청서 작성 매뉴얼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체분들이 신청하실 때 신청서 작성 매뉴얼을 다운로드 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 지침, 저희 사업의 매뉴얼 같은 거예요. 매뉴얼 같은 거니까 운영 지침을 다운로드 하시고, 그 다음에 매뉴얼이 좀 많이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그 부침 서류들만 저희가 별도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침 서류들도 발췌했으니까 여기 세 가지를 다 다운로드 하시고 신청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신청 정보 입력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기업 정보를 입력하시고, 이제 대표자 성명과 대표자 주민번호 입력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신용정보 조회 요청을 해서 제가 채무 불이행과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잘 정확하게 입력하시고요. 그다음에 대표자 이메일, 대표자 핸드폰 번호, 과제 책임자 이메일, 과제 책임자 핸드폰 번호.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업체분들이 실수도 가장 많고 잘못 기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 이메일 주소가 음, 이메일 주소에 뭐 특수 기호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메일 주소가 대표님 이메일 주소랑 과제 책임자 이메일 주소랑 뭐 잘못 적으신 경우도 있고요. 또는 오타가 발생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이버닷컴인데 그
그 중에 네이버 중에서 뭐 R을 하나, 뭐 글자 하나를 빠뜨린다거나 아니면 점을 빠뜨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 정말 정확하게 잘 기입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제 책임자 핸드폰이나 대표자 핸드폰 번호를 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기입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사업의 아까 진도 관리 말씀드릴 때 모든 안내가 이메일 또는 핸드폰 번호 문자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핸드폰 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는 안내가 정상적으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되면 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필히 인지를 하시고 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뭔가 되게 여기서 이제 그 평가와 관련된 항목들을 체크하시고 이제 업로드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여기 보시면 K방역 바이오 산업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를 하시면은 제품 특성을 꼭 필히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이 기업명이 있잖아요. 기업명을 또는 뭐 사업자 번호, 법인 번호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자 번호, 사업자 등록증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에는 이제 주식회사 뭐 ABC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청하실 때 이 기업명이 그냥 ABC라고 되어 있으면은 사실상 다른 회사로 저희는 인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기업명 그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ABC랑 ABC 주식회사랑은 전혀 다른 회사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주식회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꼭 인지를 하시고 기업명이 약간 달라졌다고 하면은 필히 기업명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안내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품목, 이제 기업 정보를 이제 신청을 완료했으면은 그 다음에 품목 정보를 입력해야 되겠죠.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좀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보시면은 이제 인증 명칭하고 뭐 HS 코드 입력하는 거 쭈루룩 있는데 이것에서 한 가지씩 설명해 드리면은 인증 명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인증 검색을 통해서 명칭을 검색하고 더블 클릭하면은 분야 코드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분야 코드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혹시라도 뭐 목록 444개 인증 목록이 한 번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목록 보기가 있어요. 440 인증 목록이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444개 인증 목록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기타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기타 수기 입력으로 별도로 입력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은 되는데 기타 수기 입력에 한 번 더 안내를 드리자고 하면은 저희는 해외 규격 입력 특전 사업은 기본적으로 제품 인증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영정보 시스템 인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해당 국가에 수출하려고 하면은 이 시스템 인증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부 시스템 인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만 기본 베이스, 기본은 제품 인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기타 규격의 업체분들이 444개 인증 목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규격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나중에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HS 코드 6자리 아까 뭐 작년에 좀 어려웠던 그 부분이 HS 코드 6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력하시면 되는데 모를 경우에는 관세 법령 정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HS 코드를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 예정 국가, 나는 어느 나라로 수출하겠다 하는 거를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과거 3년간의 수출 국가 실적을 확인했을 때 이제 5점을 받냐, 2점을 받냐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수출 예정 국가를 좀 잘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증 예정 기관, 시험 예정 기간 입력하는欄이 있습니다. 인증 예정 기간은 인증서가 발행되는 기간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DOC 인증인 경우 있잖아요. DOC 인증 같은 경우는
일부 인증기한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아마 자기적합 선언 대표자가 이제 기업에서 선언을 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인증 예정 기간에 DOC 또는 뭐 하이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험 예정 기간은 시험을 진행하는 기관명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시험 기간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시면 콤마를 통해서 여러 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컨설팅 예정 기간은 단독 추진기업, 미등록 컨설팅 기간은 이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저희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에 등록이 되어 있는 컨설팅 기관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저희 해외 규격 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컨설팅 기관을 이용한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사업 신청 메뉴에서 보시면은 여러 단계의 메뉴명이 있는데 컨설팅 기관 검색이라는 단어가 여기 메뉴가 있습니다. 예, 검색에 들어가시면은 현재 약간 110개 정도의 컨설팅 기관들이 있어요. 컨설팅 기관을 이제 검색을 하시고 여기서 컨설팅 기관에 연락을 하신 다음에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컨설팅 기관의 고유번호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컨설팅 기관 고유번호를 입력하시면은 여기에 관련된 담당자와 이제 컨설팅 예정 기관들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세요. 컨설팅 기관에서 고유번호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 빨간색 여기 안내가 되어 있죠.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 소요비용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요. 예상 소요비용 입력란도 업체분들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실수를 많이 하시는 이유를 보시면은 이 1,000원 단위입니다. 1,000원 단위. 1,000원 단위인데 업체분들이 원 단위로 적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예, 1,000원 단위면 공 3개를 이제 빼셔야 됩니다. 공세를 빼시고 이제 1,000원 이상으로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비, 재료비, 규격 구매비, 부가세 등은 저희가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시험비,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필수 소요 비용인데 이게 인증비, 시험비를 합한 예상 소요 비용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컨설팅비, 재료비, 규격 구매비, 부가세 등은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 소요 비용이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천만 원 미만인 기업이 있을 거고 3천만 원 이상의 기업이 있을 거예요.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증 분야별 한도 기준 아까 그 인증 분야별 한도 기준 보셨죠? 그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세팅돼서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예상 소요 비용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요. 컨설팅 인정 비용이라고 있어요. 한번 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인증 분야별 한도표가 있죠. 인증 분야 한도표가 있고요. 보시면은 컨설팅 인정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컨설팅 인정 비용이 있고 또 하나 지금 고비용 3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인증비 시험비 합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 고비용 인증이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증을 획득하려고 하는 예상 수요 비용이 만약에 5천만 원이었다 해요.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에 이제 컨설팅 인정 비용을 더합니다. 컨설팅 인정 비용을 더하면은 5,700만 원이 되잖아요. 5,700만 원에 이제 이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나는 70% 기업인지 또는 50% 기업인지 계산을 해보시면 예상 소요 비용의 컨설팅 인정 비용 곱하기 지원 비율을 계산해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내가 얼만큼 지원받을 수 있구나 예상 협약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입력을 다 하셨으면은 이건 버튼 기능 안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신청하실 때마다 이렇게 리스트에 추가가 될 겁니다. 리스트에 추가가 돼서 최대 4건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뭐 중국 신남방 신북방 국가로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면은 중국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 최대 4건까지 신청 가능하시고요. 나는 그 외 수출 국가랑 그 중국 신남방 신북방 국가와 같이 신청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사례들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수 제출 서류, 이제 제출 서류 업로드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 필수 제출 서류는 무조건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평가 제출 서류들은 해당되는 거를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출 서류가 만약에 미등록되면은 신청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평가 관련해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이제 서류가 웬만해선 진행될 거기 때문에 잘 보시고 업로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이제 체크하시고, 개인정보 동의서, 그러니까 신용정보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은 이제 최종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최종 마지막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최종 제출 버튼을 꼭 누르셔야 되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익스플로러나 크롬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X 버튼, 닫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신청 완료가 신청 완료가 아닙니다. 신청 완료가 아닌 이거는 아직 신청 미완료 상태예요. 신청 미완료인 상태이기 때문에 꼭 최종 제출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 제출 버튼을 꼭 누르셔야만 정상적으로 신청이 됐고, 신청이 정상적으로 되면은 그 과제 책임자, 그 다음에 이메일로 그 신청 완료됐다는 안내 안내 메일이 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된 거고요. 여기서 만약 혹시라도 신청 마감 이후에는 이게 수정이 안 되세요. 신청 마감 2월 26일 6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접수기간 2월 26일 이전까지는 6시 이전까지는 신청을 완료하셨더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기한이 끝나고 나서는 최종 제출도 안 되세요. 신청 중이라 하더라도 신청 미완료라도 최종 제출도 안 되시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업체분들이 또 여기서 연락이 와요. 신청이 만약에 미완료된 상태에서 접수가 마감됐어요. 접수 마감되면은 저희가 신청 취소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신청 취소를 하게 되면은 그때 되면 또 한 번 더 안내가 가요. 기업분들한테 담당자한테 신청이 취소됐습니다. 접수 기간 내에 신청이 미완료됐기 때문에 신청이 취소됐습니다라는 이메일과 문자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업체분들이 저희 관리기관으로 또 연락을 해요. 나는 신청을 다 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신청 취소가 됐죠? 라는 업체분들이 또 전화가 와요. 그런데 저도 잘 보면은 이 최종 제출 버튼을 안 누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최종 제출 버튼을 안 누르셔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전 단계 개인정보 동의서까지만 작성하시고 여기까지만 하시고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최종 제출 버튼을 안 누르셨기 때문에 신청이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그러면 좀 다시 좀 신청 최종 제출로 해줄 수 없나요? 라고 업체분들이 관리기관한테 전화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 신청서 작성 방법이 있잖아요. 신청서 작성 방법도 저희 사업의 평가 중에 작지만 일부분입니다. 네. 신청을 올바르게 한 사람한테만 이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거예요. 평가의 일부분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또 제일 큰 부분은 신청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기업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신청 취소된 기업을 만약에 신청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선정 단계에서 그 다시 살아난 기업이 선정이 되고 정상적으로 신청한 기업이 탈락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냥 신청 취소로 됐으면은 정상적으로 신청한 기업이 선정될 수 있는데 그거를 살려둠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정상적으로 신청한 기업이 선정이 안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가 다시 원복시키는 다시 살려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는 기업분들한테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직접 지원 사업이었어요. 직접 지원 사업이었는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린 거는 간접 지원입니다. 네, 간접적으로나마 인재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증 교육을 저희가 매년 진행하고 있으시죠. 매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교육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 심화 교육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교육 같은 경우는 인증에 대한 기본 개념과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인지 및 숙지할 수 있는 그 1일짜리 과정이에요. 1일짜리 과정이기 때문에 가점 1점을 드린 거고요. 심화 교육 같은 경우는 인증 획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증 준비 사항부터 기술 문서 작성이나 실습 등 약간 좀 심도 있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교육으로 2일 또는 3일짜리 과정으로 이제 교육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점 3점을 드립니다. 가점 3점을 드리는데 이 평가와 관련된 수료증 부분이 아까 평가 3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점 일반 교육도 들었고 심화 교육도 들었으면 4점을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평가 항목 중 수료증 부분이 최대 3점이에요. 최대 3점이기 때문에 1 플러스 3이 돼서 4가 된다 하더라도 평가 점수에는 최대 3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일반 교육, 일자리 교육 또는 심화 교육, 뭐 심화 교육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일반 교육에서 한 개 기업에서 여러 명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한 개 기업에서 3명, 뭐 4명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신청하실 때 이 수료증을 같은 교육인데 인원이 4명인데 4명에 대한 수료증을 다 제출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거를 3점 또는 4점을 3점 뭐 4, 3이라고 하더라도 최대가 3점이기 때문에 3점을 인정해 드리지 않아요. 네. 한 개 교육에 한 명만 인정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오늘 교육을 들었고 내일 교육을 들었고 내일 교육을 들었는데 그 교육이 다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 교육별로 저희가 각각 1점씩 인정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 세미나가 있는데요. 국제 세미나는 인증에 대한 최신 정보 등을 현지 그 해당 국가의 시험기관 인증기관의 담당자를 초청해가지고 내가 현장 피드백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1점을 드린 건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러시아 EAC 그 인증기관 EAC죠. EAC 러시아 인증기관인 로스테스트 기관하고 이제 화장품하고 전기전자 쪽을 좀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온라인으로 진행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고 실제로 설명은 뭐 1시간이었는데 Q&A 시간만 40분 정도 40분 동안 했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업체분들이 궁금한 사항도 많았고 궁금증도 많이 해소를 했던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교육 일정들은 저희 해외규격 획득전 그 교육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으니까 이 교육 신청해서 일정을 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현재 아직까지는 지금 시작은 아마 3월 달부터 시작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점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을 다 받았으면은 수료증을 발급받아야겠죠. 수료증에 대해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의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당 경로를 따라가시면 수료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요. 현장 신청은 이번 연도는 해당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온라인 신청하지 않고 당일 교육 현장에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분에 한해서 수료증 발급하는 방법이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업체분들이 인증 획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인증 획득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외 인증 전문 인력을 1대1로 매칭해서 인증 진행 컨설팅 및 제품 개선 등에 대한 애로 기술 지원을 저희가 또 간접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1년 3월부터 12월 달을 현재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추진 일정은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금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그 현장 애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현장 애로 지원은 인증 전문 인력을 기업 현장으로 1대1로 파견을 해드리는데 온라인으로 해드릴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1대1로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기업당 최대 5회, 그다음 한 번 방문할 때마다 한 3시간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애로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 해당 기업은 제품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애로 해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시험 또는 분석, 디버깅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한도는 DOC 인증은 250만 원, COC 인증은 500만 원까지 제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단 일부 약간 업체 부담금이 있다는 거죠. 30% 정도. 그래서 지원 절차를 보시면은 저희 출지원센터 해외기업 사업에 들어가시면 맞춤형 기술 지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하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1대1로 맞춤형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한 제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는 시험비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시험 비용 지원은 업체가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이 전문 담당자 있잖아요. 인증 전문 담당자가 이 해당 기업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시험 비용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에러 지원 없이 바로 시험 비용만 지원받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현장 에러 지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신청 비용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일부 다는 해당되지 않나요? 여기서 오히려 현장 에러 지원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시험 비용 지원까지 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렇게 결국에는 이게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비용을 지원해 드리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이 되면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간접 지원 사업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유의사항은 정말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면은 평가 항목 중에 아까 견적서 부분 말씀드렸죠. 평가 항목 중 견적서 부분은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고비용 인증, 아까 예상 소요 비용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고비용 인증을 말씀드렸죠. 고비용 인증의 경우에는 견적서를 무조건 무조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세요. 그런데 이제 고비용 인증의 경우 이제 견적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지만 컨설팅 기관에서 이제 견적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금액은 인정해 드려요. 고비용 인증에서 고비용 그 예상 소요 비용에 대해서 금액은 인정해 드릴 수 있지만 견적서의 평가 점수는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체분들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업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완료 보고서 제출할 때 최종 이제 완료 보고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최종 마지막 단계잖아요. 마지막 단계이다 보니까 업체분들이 생각하는 서류와 관리기관에서 생각하는 서류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다르다 보니까 업체분들하고 좀 이제 좀 그 어려운 설명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인증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다 저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소요된 비용을 확인한다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은 이제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명하게 돈 자금이 지급됐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 시험 기간, 인증 기간에서 발행된 견적서와 송금증이 다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 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 해당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중소기업이 있어요.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국내에 있는 컨설팅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국내에 있는 컨설팅 기관이 해외 기관에 이제 현지 대행 기관에 위탁을 했어요. 근데 현지 대행 기관이 이제 시험소에 의뢰를 하겠죠. 시험소에 의뢰를 했는데 이 해당 제품에 대해서 시험을 하려다 보니 A라는 시험 기관에서는 10개 시험 항목 중에서 5개만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B 시험 기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테스트 리포트가 나왔고 인증 획득에는 성공을 하긴 했어요. 인증 획득에는 성공을 하긴 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B라는 시험 기관이 A라는 시험 기관에 이제 견적서를 발행했을 거고, 5개의 시험 비용에서 견적서를 발행했을 거고, A라는 시험 기관이 현지 대행 기관에 이제 청구를 했겠죠. 이제 견적서를 발행했을 거고, 현지 대행 기관이 국내에 있는 컨설팅 기관에 견적서를 발행했을 거고, 최종적으로 국내에 있는 컨설팅 기관이 중소기업한테 견적서를 발행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은 그 금액을 보고 송금을 했겠죠. 국내에 있는 컨설팅 기관에 송금을 했는데 국내의 컨설팅 기관은 이제 현지 대행 기관에 송금을 했을 거고 현지 대행 기관은 A라는 시험 기관에 송금을 했을 거고 A라는 시험 기관은 B라는 시험 기관에 송금을 했을 거예요. 이 모든 각 해당 기관에서 발행된 견적서와 송금증이 다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일부 국가입니다. 일부 국가에서 현지 대행 위탁할 때 송금 내역 확인이 안 된 불가한 사례가 좀 일부 좀 발생한 사례가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업체분들도 잘 좀 인지를 하시고 각 해당 기관에서 발행된 견적서랑 송금증을 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실제 시험 기간, 실제 인증 기간에 발행된 견적서의 비용만 저희가 인정해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현지에 있는 A 기간 B 시험 기간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현지 대행 기관에 청구를 했어요. 근데 현지 대행 기관이 국내에 있는 컨설팅 기관에 시험 비용을 110만 원을 청구했어요. 근데 국내 컨설팅 기관이 중소기업한테는 시험 비용을 120만 원 청구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실제 그 견적서를 발행했던 시험 기간의 견적서죠. 시험 기간의 견적서 100만 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인정해 드리지, 업체가 시험 비용 제출했던 12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해 드리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리를 건너면서 하면서 시험 비용에 대해서 중간 수수료가 붙은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중간 수수료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발생한 거지, 뭐 더 높을 수는 있겠죠. 수수료도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이 수수료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컨설팅 비용이 녹였으면 사실상 저희도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예, 컨설팅 비용이 녹였으면은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인증기관에서 발행된 견적서와 시험 기관에서 발행된 견적서와 국내 컨설팅 기관이 발행된 견적서의 금액이 다르다고 하면은 업체분들이 요즘같이 코로나19 시대에 좀 어렵게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되는 돈을 또 송금하게 되면은 좀 힘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 네, 기업분들도 이런 돈에 관련해서는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약 1시간 20분, 1시간 20분 정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뭐 긴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저희 해외교육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지금 022164에 0173부터 0278번까지 전화 주시면은 저희 담당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미리 전화 주세요. 이 교육이 끝나고 바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내일 전화 주셔도 되는데,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 주시는 게 기업분들한테는 오히려 시간을 모자라든가 좀 준비 기간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신청 마지막 주이잖아요. 신청 마지막 주에 궁금한 거 전화해서 어떤 걸 서류를 준비해야 되나요? 어떻게 서류를 또 부족한 건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사실상 준비 기간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주시고 궁금한 거를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방이 저희 담당자분들이 계속 답변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답변을 드리고, 혹시라도 뭐 채팅방에 계시면 저희 담당자분이 궁금한 것에선 설명해 드릴 건데요. 혹시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더 이상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저도 계속 설명을 하느라고 사실상 제가 실시간 채팅방에 어떤 글들이 있는지 사실상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네, 뭐 저희 담당자분이 잘 답변을 해주셨을 거라 저는 믿고요. 혹시 뭐 더 궁금한 사항 있나요? 음, 없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은데요. 어, 뭐 현재 지금 뭐 동시 신청자 수가 한 8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좀 바쁘시겠지만, 이 온라인이라도 교육을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프라인이 사실상 업체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현업에서 당장 현업을 잠시 업무를 중단하시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현장에 다 직접 오셔서
설명을 들어야 되고 또 왔다 갔다 이제 교통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교육을 진행해서 좀 다행이고요.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혹시 뭐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채팅방에는 더 이상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그러면은 오늘 이제 해외규격 인증특전 사업 이제 설명회, 네, 저희 사업 설명회는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이것으로 마치겠고 혹시라도 뭐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은 음,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재방송 이, 이 오늘 했던 방송은 이제 설명회 안내는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